네,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앞서도 두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만 일본 소비세 인상 자체가 가장 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소비세.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급이 이미 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일까요? 과거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현재 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경제가 침체되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경기가 좋았던 1989년과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던 97년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던 97년에는 잠시 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재차 디플레로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89년도에는 오히려 경기가 조금 좋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꾸준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소비세까지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디플레로 가면서 이 일본 경제를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트라우마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지금은 97년도와 분명히 경기 여건이 다르고 정부의 성향이 다르고 정부의 정책이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97년도와 정부의 성향이 다르고 경제 여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르죠. 이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네. 경기의 지금 터닝 포인트나 정책 그 방향 자체가 그때는 긴축이었다면 지금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과 함께 수출 쪽에서 움직임 보시면 금액도 안 늘고 물량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 약세 효과로 인해서 수출 쪽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 지금 실질 임금이나 소비 여력 지수는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여력 지수는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모습, 특히 기업 쪽에서 약간의 개선 요인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임금 동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너스를 주는 달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세를 올렸을 때 임금도 같이 올려주어야 소비세 인상 효과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최근 일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제한적이고 수익이 개선된 것은 과거의 적자의 적자로 전환된 것일 뿐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면 부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내용, 네. 과연 97년도와 뭐가 다르냐. 일단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다르죠. 89년도, 97년도에는 이게 이제 침체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내구재 쪽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가가 저점 부근에서 무려 60%나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분명히 이 주식시장에서의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는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플러스로 정말 오랜만에 전환되면서 양쪽 자산 시장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관련된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웰스 이펙트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내수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기계주문, 정밀기계주문 같은 것들이 수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쪽에서도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반적인 설비 투자도 정부 투자가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쪽에서 회복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가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꽤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유가 엔화 약세로 더 강해지면서 국내 수출주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향후 엔화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 흐름은 제한적인 약세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에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일본의 엔화를 매도하던 사람들이 재차 매수로 전환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미일 금리 차가 다시 좀 벌어질 만한 요인들, 또 이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또 일본의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급상으로도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속도가 과거처럼 빠르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엔화 약세로 인한 충격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본의 지금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주식시장의 지금 매매 비중을 보시면 우리 시장보다 외국인들이 더 절대적입니다. 현선물 모두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기관의 전체적인 주식 보유 비중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어떻게 갈 거냐? 일본의 공적연금이 자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늙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공적연금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채권만 사왔던 형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점점 국내 주식의 비중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국내 기관, 특히 일본의 공적연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도 흡수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입 전체적인 추이는 증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도 있으나 기업 활동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측면에서의 설비 투자 증가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대출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단칸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네. 일본 경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보자면 일본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 97년과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본이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도 좋을 요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엔화 약세는 나타나겠지만 당분간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BOJ가 공격적인 정책을 보였을 때 빠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엔화 약세에 관련된 흐름도 너무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 소비세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기업 실적이라든지 우리 시장 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국내적인 요인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 흐름이 제한적일 것이다 하면서 국내 수출주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실적 같은 부분에 관심을 쏟아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종합적으로 국내 투자 전략 역시나 실적인가요? 네, 실적 쪽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최근에 이제 기관 쪽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들도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공격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시점으로 바닥을 찍은 종목,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런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R이 높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든지 네. 그리고 단기적인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금융업종의 종목군들 특히 PBR이 낮은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본다든지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2014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는 LS탄전이나 강원랜드라든지 CJ일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좀 더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죠. 4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되는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향후에 대한 국내 전략과 또 종목까지 주셨네요.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